안녕하세요. 미국 주식으로 온 대학이 미주은입니다. 오늘 제가 미주은 채널의 구독자분들께 추천드리고 싶은 미국 주식 공부 방법은요. 미주은 유튜브 채널 시청으로 익숙해지신 주식 종목들을 미국 주식 은퇴하기 실전 투자편의 책과 그리고 또 제 영상에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시킹 알파 웹사이트가 있거든요. 이렇게 세 가지를 활용해서 마스터해보는 방법입니다. 제가 지금까지 사용해본 미국 주식 관련 웹사이트가 총 10가지가 넘어가는데요. 그 중에서 만약에 제가 단 한 가지만 사용할 수 있다면 저는 주저없이 시킹 알파를 선택할 것 같습니다. 시킹 알파는요, 미국 주식 투자에 필요한 모든 관련 정보가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어서요. 초보 투자자분들도 활용법만 숙지하고 계시면 정말 사용하기 쉬운 최고의 웹사이트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제가 직접 시킹 알파 웹사이트에 들어가서요, 몇 가지 종목을 통해서 사용법을 자세히 설명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보고 계신 화면이 시킹 알파 웹사이트의 메인 페이지입니다. 그럼 우리가 한 가지 종목을 좀 검색을 해보겠습니다. GOOG를 한번 쳐볼게요. 구글이죠. 알파벳으로 들어가서요. 자, 지금 알파벳 그 메인 페이지로 이동을 했는데 여기 보시면 이제 서브 메뉴가 여러 가지가 나와 있잖아요. 첫 번째 레이팅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이제 레이팅이라 그러는 것은 한 종목에 대한 평가를 얘기하거든요. 시킹 알파에서는 총 3가지의 평가 항목을 제공을 합니다. 여기 나와 있는 첫 번째 퀀트 레이팅이라는 부분이 있고, 두 번째 SA 오터즈 레이팅, 세 번째 월스트리트 애널리스트 레이팅이 있는데요. 하나하나 제가 차근차근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퀀트 레이팅이라는 것은 수치적인 분석을 통한 평가를 얘기하는데요. 퀀트 레이팅은 총 5개의 항목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 옆에 보시면 팩터 그레이즈라고 나와 있잖아요. 첫 번째는 밸류에이션. 밸류에이션이라는 것은 해당 종목이 지금 얼마나 비싼 상태인가를 얘기하는 거고요. 그로스 같은 경우는 성장률을 얘기하는 거고요. 세 번째 프로피타빌리티는 과연 얼마나 이익을 잘 내고 있는가. 네 번째 모멘텀은 현재 이 종목이 얼마나 힘이 좋은가. 마지막으로 리비전은 시장의 전문가들이 내놓는 그 전망치가 상향 조정되고 있는가 아니면 하향 조정되고 있는가. 이렇게 5가지의 그 요인들을 결합해서 만든 지수가 퀀트 레이팅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구글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퀀트 레이팅이 굉장히 높죠. 5점 만점에 4.93을 받고 있거든요. 4.93점이라는 점수가 나온 그 배경을 한번 살펴보면요. 현재 밸류에이션만 D+를 받고 있고요. 나머지 학점이 굉장히 좋죠. 그로스 B, 프로피타빌리티는 A+ 학점을 받았고요. 모멘텀은 A-, 리비전즈는 B+를 받으면서 전반적으로 수치적 분석을 통해서 살펴본 구글은 굉장히 건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살펴볼 탭은요, 어닝입니다. 이 어닝즈는 제가 가장 많이 사용하는 탭 중에 하나인데요. 여기 안에 들어가서 두 번째 서브 탭인 어닝즈 에스티메이션을 클릭을 하시면 앞으로 한 향후 5년, 10년 동안 이 종목이 만들어낼 순이익 그리고 매출에 대한 전망치를 우리가 직접 확인을 해볼 수가 있거든요. 자, 쭉 내려오시면 좀 구글 같은 경우는 2021년부터 2027년까지 EPS의 전망치가 나와 있습니다. 2021년 말이 되면 한 주당 만들어내는 순이익, 즉 EPS는 107달러 64센트 정도가 지금 예상이 되는 거고요. 이 수치는 향후에 2026년 한 5년 정도가 지나면 228달러 68센트까지 올라갈 수 있는 거죠. 이러한 수치가 나올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 지금 매년마다 성장률이 83%, 4%, 17%, 17%, 24% 이러한 추세를 보이기 때문이고요. 만약에 구글이 현재 주가에서 향후 5년 동안 꿈쩍하지 않고 머무른다면 지금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PE 레이시오가 있죠. PE 레이시오는 어닝을 몇 배 곱해야 프라이스가 나오는가, 시가총액이 나오는지를 그 멀티플로 알아보는 거잖아요. 2021년 말이 됐을 때 구글이 가지게 되는 그 멀티플은 27배 정도가 됩니다. 그러니까 1년간 만들어내는 순이익에 비해서 시가총액이 27배가 올라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 수치를 만약에 주가가 그대로 머무른다는 가정하에 2022년 전망되는 EPS랑 다시 한번 계산을 해보면 26배로 프리미엄이 줄어들게 되죠. 그리고 2026년으로 가보면 13배밖에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만약에 구글이라는 주식의 주가가 향후 5년 동안 움직이지 않고 가만히 있다면 구글의 PE 레이시오는 13배까지 떨어지게 되는 거죠. 그런데 만약에 이 PE 레이시오가 13배까지 떨어지지 않고 지금 현재 수준에서 머무를 수 있다면 그 얘기는 주가가 2배 이상 올라가야 된다. 이렇게 우리가 해석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그 밑으로 내려오면 매출을 가두고도 비슷한 계산을 해볼 수가 있는데요.
2021년 말이 됐을 때 매출이 지금 253.96 빌리언 정도가 나와 있죠. 한 해 동안 이 정도의 매출을 우리가 기대하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그 옆에 보시면 2020년에 비해서 매출은 한 39% 정도 성장하겠구나라고 지금 시장에 있는 전망들이 예측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 수치를 우리가 2026년으로 가보면 500 빌리언이 조금 넘어가는 수치로 올라가 있죠. 그러니까 올해에 비해서 한 2배 정도 껑충 뛰어오르는 거죠. 자, PE 레이쇼는 아까 어닝에 비해서 프라이스가 얼마나 올라가 있는가. 이번에는 PS 레이쇼를 살펴봐야겠죠. 왜냐하면 S는 매출을 가리키잖아요. 따라서 지금 현재 2021년에 구글이 1년 동안 만들어내는 매출에 비해서 시가총액이 한 7배에서 8배 정도 올라가 있구나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데, 이 수치는 만약에 지금과 같은 주가가 계속 유지된다면 2026년이 되면 3.96으로 뚝 떨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낮은 PS 레이쇼를 계속 유지할 수가 없겠죠. 물론 이거보다 더 높은 PS 레이쇼가 기대가 되기 때문에 PS 레이쇼가 이렇게 떨어지기보다는 PS 레이쇼는 현재 수준을 유지하고 매출이 올라감에 따라서 주가가 한꺼번에 같이 동반 상승할 그런 가능성을 우리가 엿볼 수 있는 겁니다. 다음 탭으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이번엔 디비던드가 있잖아요. 디비던드는 배당이죠. 배당 같은 경우는 구글 가지고 우리가 살펴볼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구글은 배당을 지급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다른 주식으로 한번 가보는 게 좋을 것 같은데, 마이크로소프트로 한번 가보죠. 마이크로소프트는 MSFT가 티커 네임이죠. 마이크로소프트가 여기 나왔네요. 클릭을 해보고요. 디비던드 쪽에 마이크로소프트 창으로 들어왔습니다. 밑으로 쭉 내려오시면 디비던드 서머리가 나와 있는데요. 우리가 배당주에 투자를 할 때 필요한 모든 정보가 여기 나와 있습니다. 가장 왼쪽에 나와 있는 디비던드 일드는 한국말로 우리가 배당률이라고 부르는 거죠. 0.74%가 나와 있는데, 이 말은 뭐냐면 우리가 1년 동안 받을 수 있는 배당금이 지금 마이크로소프트의 주가에 비해서 한 0.74% 정도의 수준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있는 애뉴얼 페이아웃이라는 게 나와 있죠. 이게 이제 배당금입니다. 1년 동안 마이크로소프트는 $2 48센트를 주주들한테 환원을 하고 있고요. 자, 세 번째 나와 있는 수치는 페이아웃 레이시오. 이 수치가 생각보다 굉장히 중요한데요. 여기 나와 있는 수치가 지금 27.09%를 가리키고 있는데, 이 얘기가 뭐냐면 마이크로소프트가 1년 동안 만들어내는 순이익의 한 27%를 배당금으로 지급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따라서 만약에 이 수치가 이렇게 마이크로소프트처럼 굉장히 낮게 형성이 돼 있으면 향후 배당금을 올려줘도 별다른 무리가 없겠죠. 그런데 만약에 페이아웃 레이시오가 굉장히 높게 형성되어 있는 기업들은요, 배당금을 올려줄 수 있는 여력이 없는 거죠. 순이익보다 더 많은 배당금을 지급할 수는 없을 거 아니에요. 자, 그리고 네 번째 나와 있는 5-year growth rate라는 것은 지난 5년 동안 배당금이 평균적으로 매년 몇 퍼센트 정도 상승해 왔는가, 그 성장률을 가리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마이크로소프트는 매년 9% 넘는 배당의 성장률을 보여왔기 때문에 굉장히 좀 낙관적이다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겠죠. 마지막으로 우리가 볼 수 있는 정보는 디비던드 그로스. 과연 몇 년 동안 배당금이 계속해서 성장해 왔는가. 마이크로소프트는요, 지난 11년 동안 단 한 해도 거르지 않고 배당금을 계속해서 성장시켜 왔습니다. 따라서 배당금 투자를 원하시는 분은 비록 배당률은 약간 낮더라도 성장을 기대하면서 투자해 볼 만한 주식이라고 우리가 결론을 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밸류에이션으로 한번 가보죠. 밸류에이션은 한 종목이 얼마나 비싼 상태인가를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수치인데요. 여러분들 잘 아시는 PE 레이쇼가 가장 위에 지금 나와 있죠. PE 레이쇼는 어닝에 비해서 시가총액이 몇 배 정도 올라가 있는가. 가장 위에 있는 수치는 지금 TTM이라고 써 있는데, TTM은요, trailing 12 months의 약자입니다. 따라서 지난 12개월 동안 해당 기업이 만들어낸 순이익에 비해서 시가총액이 몇 배 정도 올라가 있는가를 계산하는 건데요. 마이크로소프트는 결코 싼 주식이 아니죠. 왜냐하면 1년 동안 만들어낸 어닝에 비해서 지금 시가총액이 거의 40배 정도 올라가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시장의 전반적인 PE 레이시오보다 훨씬 더 높은 PE 레이시오를 가지고 있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고요. 이 PE 레이시오를 옆에 있는 섹터 메디언이라는 것은 같은 섹터에 들어가 있는 종목들의 평균, 중간치를 얘기합니다. 중간치는 지금 25배밖에 되지 않으니까 마이크로소프트가 굉장히 비싸구나라고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옆으로 쭉 오시면 마이크로소프트의 5년 에버리지가 나와 있습니다. 지난 5년 동안 마이크로소프트는 보통 프리미엄이 몇 배 정도 됐는가가 나와 있죠.
29.5배라고 써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마이크로소프트는 역대 그들이 보여왔던 그 프리미엄보다 훨씬 더 상향 조정되어 있구나. 어떻게 보면 약간의 버블이 있구나라고 우리가 결론을 내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뭐 그 밖에도 밑에 보시면 P 레이시오긴 한데 FWD라는 것은 이제 포워드를 얘기하거든요. 향후 12개월 동안 만들어낼 것으로 전망되는 어닝에 비해서는 시가총액이 몇 배 정도 올라가 있는지를 우리가 볼 수가 있고요. 밑으로 쭉 내려와서 PEG도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죠? PE 레이시오를 그로스, 성장률로 나눈 겁니다.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는 지금 PEG가 굉장히 좋죠. 0.85가 나와 있는데요. 예전에 굉장히 유명한 펀드 매니저 한 명이 있죠. 핀터 린치라는 분은요, 이 PEG 레이시오가 1.0 밑으로 형성되는 주식만 투자를 해서 굉장히 높은 수익률을 만들어낸 그런 경력이 있습니다. 따라서 마이크로소프트의 PEG 레이시오는 굉장히 좀 낮은 수치고 건강한 수치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몇 가지만 더 볼까요? 프라이스 투 세일즈 레이시오가 나오죠. 이거는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죠? 우리가 성장주의 밸류에이션을 측정할 때 가장 많이 사용하는 주요한 지수 중에 하나인데요. 세일즈는 매출이죠. 옆에 나와 있는 TTM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지난 12개월. 그래서 마이크로소프트가 지난 12개월 동안 만들어낸 매출에 비해서 시가총액은 현재 14배 이상 올라가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그 옆에 보시면 섹터의 그 미디엄, 중간치가 나와 있잖아요. 따라서 테크 주식들은 보통 한 5배 정도도 되지 않는 PS 레이시오를 가지고 있는데 마이크로소프트는 굉장히 비싼 상태다. 그리고 쭉 오셔서 마이크로소프트의 5년 평균이 나와 있죠. 지난 5년간 마이크로소프트는 보통 그들이 만들어내는 매출의 한 8.6배 정도의 프리미엄을 가지고 거래가 됐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프리미엄은 14.38배이기 때문에 역대 PS 레이시오에 비해서 굉장히 높게 형성이 되어 있구나. 밸류에이션을 단 한눈에 직접 살펴볼 수 있는 굉장히 편리한 도구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성장률 쪽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그로스라고 써 있는 부분인데요. 자, 가장 위에 나와 있는 것은 레비뉴 그로스, 매출의 성장률이죠. YOY는요, year over year의 약자입니다. 작년 매출과 올해 매출을 비교했을 때 어느 정도의 성장을 보이고 있는지 나와 있는 건데요. 마이크로소프트는 19.81%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섹터의 그 중간치가 15%니까 전반적으로 테크 주식들의 성장세에 비해 마이크로소프트의 성장률은 더 높은 거죠.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가 지난 5년 동안 보여왔던 성장률이 12.49%잖아요. 따라서 마이크로소프트는 오히려 성장세가 가속화되고 있는 그런 기업이구나 라고 우리가 정리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 밑에 보시면 레비뉴 그로스 포워드가 나와 있죠. 레비뉴 그로스 포워드라는 것은 앞으로 12개월 동안의 전망치를 얘기하는 겁니다. 따라서 마이크로소프트의 매출은 앞으로 12개월 동안 15.77% 정도 성장할 가능성이 있는 거죠. 물론 이제 시장의 전문가들이 예측을 한 수치고요. 이 전망치를 보면 지난 12개월의 성장률보다는 조금 둔화될 가능성이 있잖아요. 결코 좋은 뉴스는 아니죠. 성장이 가속화돼야 좋은 건데 오히려 떨어지니까요. 이렇게 성장세가 둔화된다는 것은 멀티플이 조금 하향 조정될 가능성이 있겠구나라고 우리가 짐작을 해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 밑으로 쭉 내려오시면요. EPS의 성장률도 여기 나와 있습니다. EPS라는 거는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그 earning per share잖아요. 여기서 earning은 순이익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순이익의 성장률과 비슷하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는데 순이익의 성장이 굉장히 좋습니다. 44.2% 지난해에 비해서 순이익이 성장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수치를 섹터의 평균이랑 보면 오히려 조금은 떨어지고요.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는 지난 5년 동안 성장률도 42%가 넘었기 때문에 원래 그들이 가지고 있던 성장률보다 약간 더 좋은 성장률을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밖에도 캐시플로우의 성장률은 54%라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여러 가지 다양한 성장 추세를 이 차트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직접 확인을 해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한 가지만 더 볼까요? 프로피터빌리티, 즉 이제 수익률을 살펴보는 겁니다. 마이크로소프트가 보여주고 있는 수익률 중에 가장 위에 있는 수익률은 그로스 프로핏 마진, 즉 우리가 총 수익이라고 부르는 건데요. 총 수익률이 68.86%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거를 이제 섹터 메디언, 그 같은 산업에 종사하고 있는 다른 기업의 중간치랑 비교를 해볼 텐데 중간치가 49.58이잖아요. 따라서 테크 주식들 중간치보다도 훨씬 더 좋은 총 수익률을 가지고 있는 기업이 마이크로소프트다라고 우리가
우리가 알아볼 수가 있는 거고요. 마이크로소프트의 지난 5년간 평균 총수익률은 66%였습니다. 따라서 굉장히 꾸준한 추세를 보여주고 있고 지금 현재 과거 5년 평균보다는 조금 더 좋은 수익률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정리가 가능합니다. 뭐 이 밖에도 에비타라든지 넷 인컴 마진이 나와 있는데 뭐 넷 인컴 마진 굉장히 중요하니까 한 번 더 보죠. 38.5%. 넷 인컴 마진은요. 넷 인컴을 매출로 나눈 거거든요. 따라서 벌어들인 전체 매출 중에서 몇 퍼센트 정도가 순이익으로 남는가를 계산하는 건데 무려 38.5%. 엄청난 수치입니다. 바로 옆에 보시면 테크 주식들의 그 중간치는 6%밖에 되지 않잖아요. 따라서 마이크로소프트는 정말 순이익이 좋은 종목이구나라고 우리가 예상을 해볼 수가 있는 겁니다. 심지어는 지난 5년 동안 마이크로소프트의 순이익률은 26.8%밖에 되지 않았거든요. 물론 이제 26%도 굉장한 수치지만 지금 현재 순이익률이 38%라는 것을 감안하면 과거보다는 지금 현재 순이익 마진이 정말 많이 높아졌다. 뭐 그 얘기는요. 마이크로소프트가 제공하고 있는 비즈니스 모델이 많이 변화했다는 것을 우리가 간파를 할 수 있는 겁니다. 예전 같은 경우는 구독 모델보다는 일회성으로 판매하는 것이 많았었는데 최근 들어서 이제 소프트웨어로 옮겨오면서 플랫폼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순이익률이 많이 올라갔구나라고 짐작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뭐 다른 수치들은요, 여러분들께서 직접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문제점을 말씀드리면요. 지금까지 우리가 함께 살펴본 시킹 알파의 수치들은요, 대부분이 유료 회원에게만 오픈이 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지난 1년 넘게 너무나 많은 구독자분들께서 저한테 문의를 주셨거든요. 과연 시킹 알파의 유료 회원이 그만한 가치가 있느냐, 이렇게 좀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셨습니다. 뭐 거기에 대해서 직접적인 대답을 드리기보다는 미주은과 오랫동안 함께 해주신 분들께서는 제가 예전에 시킹 알파의 CEO인 데이빗 잭슨과 인터뷰한 영상을 보신 적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제가 직접 CEO와 인터뷰를 요청해서 성사시킬 만큼 저는 시킹 알파의 엄청난 팬이고요. 또 지금까지 2번이나 CEO와 인터뷰를 진행하면서 인연을 쌓아가던 중이에요. 이번에 시킹 알파라는 기업에서 중요한 한 자리를 맡게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요, 제가 나중에 자세하게 자랑할 기회를 한번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보다 중요한 것은요, 이번에 시킹 알파 측에서 미주은 구독자분들을 위한 프로모션을 마련해 주셨습니다. 시킹 알파 프리미엄 서비스를요, 50% 할인된 금액으로 사용해 보실 수 있는 기회가 만들어졌거든요. 해당 프로모션에 대해서는요, 제가 고정 댓글이나 설명글 아니면 커뮤니티에 포스팅을 통해서 링크를 걸어 놓고요, 자세한 내용을 여러분들께 설명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 링크를 따라서 함께 참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앞에서 잠깐 언급드린 것처럼 이제 저와 시킹 알파 CEO의 관계가요, 단순한 지인의 관계에서 이제는 비즈니스 파트너의 관계로 발전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좀 더 제 입장에서도 적극적으로 여러분들께서 제가 가장 즐겨 사용하는 웹사이트인 시킹 알파를 마스터하실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컨텐츠를 통해서 지원해 드릴 예정에 있습니다. 그럼 앞으로 미주은 유튜브 채널과 미주은 책, 그리고 시킹 알파 웹사이트를 효율적으로 잘 활용하셔서요, 여러분들의 미국 주식 투자에 큰 도움을 받으셨으면 합니다. 오늘의 영상도 마지막까지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을 담아 감사의 말씀을 전하고 싶고요. 다음 영상에서 다시 인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미국 주식 투자로 은퇴하는 그날까지 다 함께 화이팅입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